자, 이번에는 6장 덕디비 전용 SQL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장의 내용은 그동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장을 따로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덕디비 전용 SQL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에 계속 나온 얘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좀 짧게나마 6장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휴지 인트 그리고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분석 대용량 분석을 하게 되면 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인트를 넘어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데이터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값들을 더할 때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전까지는 빅인트 64비트를 대부분 그 DB에서 지원을 했는데 덕DB는 128비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7 곱하기 10의 38승 이 10의 38승이 어느 정도 되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10의 38승까지 지원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 타입은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입니다. 중첩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덕DB 전용 구조체 타입인데요. SQL에서 제이슨과 같은 구조를 직접 다룰 수 있는 키값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도 있고 폴라스나 펜더스의 딕셔너리 그리고 스트럭트와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레이와 이넘 타입이 있습니다. 어레이는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 값으로 구현된 여러 개의 데이터들로 구성된 데이터 집합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셀에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넘의 경우에는 데이터 아이템을 미리 정의해서 해당 데이터만 가지는 범주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범주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남녀 뭐 이런 경우 뭐 그리고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딱 데이터가 정해진 데이터만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넘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카디네티가 낮은 고유값이 적은 그런 문자열이나 정수열에 유용하는데 내부적으로 저장될 때는 정수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서울 우리 17개 시도를 표현할 때 행정구역 표현하는 방법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근데 그거를 가나다 순서로 하면 강원도가 맨 앞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넘으로 그 설정을 해 놓으면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런 형태로 그 오더바이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객체 생성하고 데이터 삽입할 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 과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류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덕DB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or replace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create or replace 테이블 하면 테이블을 만드는데 기존의 테이블이 존재하면 삭제 후에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라. insert or replace into 하면 기존 키와 동일한 데이터가 존재하면 삭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라. insert into by name 하면 select 문의 열 목록 이름에 열 이름과 일치해서 테이블 값에 삽입할 순서. 그러니까 테이블 위치가 그 열의 위치가 아니고 열의 이름을 기준으로 인서트를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insert or ignore into 요것은 처음 나오는데 인서트를 하는데 리플레이스가 아니고 그냥 만약에 기본 값이 있으면 인서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류를 내게 됩니다. 근데 or ignore를 하면
아 기존의 데이터를 지우지는 말고 오류도 내지 마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삽입되지는 않더라도 오류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그 오류 때문에 프로그램이 뭐 터져버리거나 뭐 중지돼 버리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그노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escribe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테이블 스키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명령어입니다. 질의 결과에 따른 스키마 정보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summarize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테이블에 포함된 각 열의 최소, 최대, 고유값, 평균, 표준 편차 25%, 50, 75% 값, 행해수, 널값 비율과 같은 총 10개의 기술 통계 값을 산출을 하는데, 아마 파이썬이나 R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요 서머라이즈 명령어를 아마 다들 써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서머라이즈 명령어와 동일한 그런 기능을 하는 어, 그 SQL도 덕디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L을 간략하게 만들고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덕디비가 지원하는 문법입니다. 프롬 우선 문법, 계속 아마 제 책에서는 계속 이 프롬 우선 문법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프롬 우선 문법을 채택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구글의 빅쿼리입니다. 덕디비와 같은 분석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일부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SQL 로직 실행 순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순차적이고 읽기 쉬운 SQL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주의할 점은 SQL 구문의 실행 순서를 그대로 구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하고 셀렉트만 바꿀 수 있지, 웨어나 그룹 바이는 그대로 SQL의 형태 순서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룹 바이 올입니다. 셀렉트절에서 집계 함수에 의해 집계치로 매핑되지 않은 모든 열, 그러니까 그룹 바이의 구분열로 작동하는 모든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룹화 목록을 열 목록을 셀렉트 문에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문이 단순해지고, 셀렉트와 그룹의 열 일치를 항상 시키기 때문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문에도 고쳐야 되고 그룹 바이 문에도 고쳐야 되는, 그 두 번 고쳐야 될 걸 그냥 한 번 고치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 올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오더 바이 올도 있습니다. 오더 바이 올은 셀렉트에 명시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모든 열의 소팅을 정렬합니다.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오더 바이 열의 다른 표현식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오더 바이 올은 항상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star replace라고 하는 요 명령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는 select star replace 말고 select star exclude, select star rename 이렇게 썼죠. 전체 열에서 어떤 열을 뺄 거냐, 어떤 열의 이름을 바꿀 거냐, 이렇게 했었는데요. select star replace 하면 전체 열에서 replace의 기술한 열만 다른 표현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열들이 있죠. 근데 그 열들의 대부분 그냥 썼는데 요 팀 랭크 하나만 이렇게 넘버라고 하는 요 표현식을 붙여줬어요, 앞에. 이게 너무 길다는 거죠. 전체 그대로 갖고 오는데 replace 요 팀 랭크라고 하는 요 놈만 이렇게 바꿔줘 라고 하는 요 간단한 명령으로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xclude나 rename도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한두 개만 뺄 때는 exclude, 여기서 한두 개의 이름만 바꿀 때는 renam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별칭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표준 SQL에서는 열의 별칭, 셀렉트절에서 as를 사용해서 이제 열의 별칭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별칭은 셀렉트절하고 오더바이 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절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덕디비는 셀렉트절에서 설정한 그 별칭을 웨어절이나 그룹바이, 해빙절에서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SQL에서는 별칭을 사용하려면 CT나 서브 쿼리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것을 허용을 하면서 이제 덕DB에서는 CT나 서브 쿼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SQL의 가독성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처음 나오는 그 얘기일 텐데요. 굉장히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컬럼 표현식. 특정 컬럼 이름의 패턴에 따라 여러 컬럼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게 스타를 사용했을 때랑 얼추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럼 스타는 전체 열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스타하고 셀렉트 컬럼 스타는 동일한 결과를 내게 되는데 차이가 나는 거는 컬럼 스타는 전체 열의 동일한 연산이나 집계 함수를 적용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처럼 셀렉트해서 전체 그 열에 이렇게 뒤에 전미사를 붙이고 싶다. 하여튼 이게 스타 해가지고 그 이렇게 쓰면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컬럼스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오류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평균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동일한 어떤 그 함수를 적용하고 싶을 때도 컬럼스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이 컬럼스가 이제 그 리스트 형태로 그 열 이름들을 이렇게 쭉 그 연결해주는 그 나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 반복적 작업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전체 컬럼스에서 사실은 여기 앞에는 없애도 되죠? 셀렉트 스타에서 익스클루드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컬럼스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열만 제외하고 나머지 열에 대해서 적용할 때도 익스클루드 뭐 리네임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그 뭐였죠? 리플레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제 표현식을 보자면 웨어 전환에서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 열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데요. 여기서처럼 동일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를 계속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처럼 컬럼스 전체에서 이진한 널 하면 전체 열에 널이 아닌 놈들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컬럼스에서 열 이름의 어떤 그 특정 패턴을 가진 열 이름만 가지고 올 때도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컬럼스 밸류 이렇게 달러 하면 끝에가 밸류로 끝나는 모든 열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점 라운드 1 해서 거기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까지 표현하는 그런 그 기능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컬럼스가 없다면 value라고 하는 요 열 이름에 10개 있으면 에버리지 요 라운드 여기까지를 10개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 하나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오타 나서 오류를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컬럼스라고 하는 이런 그 함수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별칭을 재사용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표준 SQL에서는 셀렉트절에 사용된 별칭을 뒤에 나오는 셀렉트절, 그러니까 셀렉트 앞에 나온 별칭을 뒤에 나올 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셀렉트를 이렇게 하나를 썼다고 칠게요. 셀렉트 A 플러스 1을 as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열을 만들고 두 번째 열은 요 A 플러스 1 한 거에 또 A 플러스 1을 더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A 플러스 1 그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2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표준 SQL에서는 여기 플러스 1에 별칭을 이게 또 바로 뒤에 쓰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덕DB에서는 셀렉트절에서 정의한 별칭을 같은 셀렉트절 안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앞에서 설정된 걸 뒤에서 그 쓸 수 있겠죠? 뒤에 설정된 걸 앞에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셀렉트절 안에서 여러 개의 변환된 열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SQL 작성 시에 중복된 계산을 줄이고 쿼리를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만 그 예에서 보면 지금 팀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레드카드 값이 있죠. 그걸 레드카드로 썼어요. 그런데 그 레드카드에 5를 곱해서 R 인덱스로 두 번째 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또 R 인덱스에 또 옐로 카드 곱하기 3을 해서 RY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또 RY 인덱스에 파울 수만큼 RYFC 인덱스를 만들고 RY 인덱스에 요번에는 마이너스 파울 유발 해서 파울 인덱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 파울이 0이 아닐 때, 파울로 시작하는 열이 0이 아닐 때, 그렇게 해서 모든 열, 그러니까 파울로 시작하는 모든 열. 왜냐하면 곱해야 되잖아요. 곱해야 되니까 이제 0이 나오면, 그러니까 파울이 하나라도 있는 선수들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파울 인덱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앞에 만든 as 그 별칭을 뒤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했다. 근데 표준 SQL에서는 이 그 별칭을 앞에서 만든 별칭을 뒤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